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화장품 업종의 주요 지표와 이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 소위 말하는 대형 화장품 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기업과 중소형 기업인 클리오라든가 아이패밀리 SC, 애경산업의 주가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에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반면에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은 2022년 말부터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말부터 대형 화장품 기업과 중소형 화장품 기업 간의 주가 방향이 다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좀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기존에는 예전에 2010년 정도로 돌아가 보면 화장품 제조와 판매를 대부분 하나의 기업이 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EM, ODM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좀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제조를 하지 않고 제조는 외주를 주고 주로 마케팅이 뛰어난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가 이런 분위기가 한 2017년까지 이어졌고요. 다만 2017년을 전후해서 사드 이슈가 생기면서 중국의 그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뒤이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러한 차별화들이 많이 수그러들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최근에 변화가 과거에 그 중소형 그 화장품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되는 시기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밸류체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화장품 업황을 판단하는 키워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 비중 관련해서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매출,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또 하나가 판매 채널의 변화라고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채널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 최근에 화장품 수출이 회복돼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수출 회복,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화장품 업황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의 지난 3년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가 주가의 고점이었고요. 3년을 통틀어서 보면 그 이후에 주가는 지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6조 정도 되고요. PER은 67배, PBR은 1.4배, 시가배당률은 0.7% 정도 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의 컨센은 한 860억 정도 됐습니다만은 실제 영업이익은 640억 정도 수준으로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예상되는 추정하는 영업이익은 3천억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힘들 거라고 보고요. 보통 1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2023년도의 실적은 한 2022년 정도 실적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은 어쨌든 럭셔리 브랜드, 스라스라고 하는 럭셔리 브랜드 매출 비중이 중요한데 2023년에 보시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1분기에도 이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증감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역시 지난 3년을 통해서 보면 2021년 상반기가 주가의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부진하다가 2022년 하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대략 3,500억, PER은 23배, PBR은 1.7배 정도 되고요. 시가배당률은 1%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52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 같은 기간 36억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3년도에 예상하는 영업이익 역시 24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성장, 여기에다가 영업이익률의 개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 애경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년을 통틀어서 2021년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주가는 굉장히 부진하다가 2022년 하반기에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5,800억 정도, PER은 22배 정도, PBR은 1.6배, 시가배당률은 1.4% 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54억이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78억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별로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3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대략 5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률도 8.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장품 기업별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대형 화장품 기업과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매출 비중과 카테고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별 매출입니다. 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 밑에가 이제 내수, 그리고 이제 면세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클리오라든가 IPM1 SC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지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다시 말하면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으로 나눠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애경산업, 클리오와 IPM1 SC 같은 기업들은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구분해보면, 기초 화장품의 매출이 높으면서 중국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색조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이외의 지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나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화장품 지표를 한번 리뷰해 볼게요. 화장품 수출 금액은 2022년 들어와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본 것처럼 기초 화장품의 수출 금액은 2022년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 금액 역시 2022년부터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전년 대비 정감률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인과 일본인 입국자를 보면 최근에 소폭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인은 아직 좀 부진하고요. 일본인은 많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중국인 입국자나 일본인 입국자가 앞으로 이제 회복된다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역별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 수출 금액을 보면, 미국향의 화장품 수출 금액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본도 좀 부진하다가 2023년 들어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화장품 업황의 업황 판단의 키워드 4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매출 비중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판매 채널 변화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비중도 부진합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수출을 보면 중국은 부진하고 미국 시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장이 키워드를 나눠보면 이렇게 조금씩 대형주와 중소형 화장품 기업 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을 이제 요약해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화장품 기업과 중소형 화장품 기업의 주가는 이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부터?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요걸 좀 더 발라보면, 크게 보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 또 기초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색조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간의 이 차이가 주가와 실적에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형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색조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여전히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매출도 아직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수출도 부진하고, 럭셔리 브랜드의 그 실적 회복도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추이로 볼 때는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실적과 주가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고민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은 좀 차별화된 모습으로 2023년부터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